반갑습니다. 저는 영단기 인간과 그리고 강남 영단기 어학원에서 토익을 가르치고 있는 토익 대표 강사 제이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이 영상은요. 바로 점수 진짜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파3-4는 딱 이것만 해 라는 영상이에요. 딱 이것만? 그게 뭘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출발해 볼까요?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 질문이 아니라 하소연이죠, 하소연. 자, 쌤, 너무 안 들려요. 거짓말. 여러분은 들려요. 근데 답이 안 들리는 거죠. 답을 못 고르겠는 거죠. 잘 들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리는데 왜 답을 못 고르느냐? 바로 그 이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파3-4 얘기를 할 거예요. 파3-4가 뭐예요? 긴 지문 듣고 문제 딸린 3개 바로바로 풀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파트 3-4를 우리한테 원하는 건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갖추어져야 하는 실력이 뭐냐 하면 파3-4는 너 빨리 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지문이나 대화 나오기 직전까지 문제하고 보기 다 읽을 수 있겠어? 이거 먼저 물어본다고요. 그럼 그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쌤 저는 그건 괜찮아요 하시다면 그럼 너 멀티태스킹 할 수 있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자, 눈은 보기와 문제를 보고 있어야 하고요. 귀는 지문을 듣고 있어야 하고요. 손은 답을 표시해야 해요. 이걸 빠르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렇게 멀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아노 양손으로 치는 것도 잘 사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포기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하는데 이 파트 3-4의 멀티태스킹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대화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알아들어야 점수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을 바꿔서 설명할 때 쓰이는 동의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는 그 동의어와 같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더 중요한 퉁치는 표현, 상위어 알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TV, 라디오, 전자제품,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렇게 알고 있냐고요.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겠다잖아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죠. 바로 어휘력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어휘력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상위어입니다. 동의어는 물론이고 퉁치는 답이요. 자, 이제부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시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씩 시험장에 가는데요.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전화통화 많이 하시거든요.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오늘 애시 되게 잘 들리던데? 괜찮아서 점수 나올 것 같아. 그런 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달은요. 또 나오면서 이런 전화통화 얘기가 들려요. 야 오늘 애시 개 안 들려. 막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난이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번 시험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쯤은 바로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왜 이러냐고요. 자, 오늘 정말 잘 들리던데? 했던 그 달은요. 지문하고 보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괜찮아요. 잘 들렸는데? 막 이러신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걔 안 들려. 걔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걔 안 들려. 라고 불평하시는 그 달은 어떤 달이었냐면 지문과 보기를 완전히 말을 바꾸어서 해놨더니 걔 안 들려. 이러신다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신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Hi Jason, this is Jade from purchasing. The bookcase you ordered is not in stock. 됐을까요? 자, 그럼 주제가 뭐예요? 그럼 주제가 뭐겠습니까? Bookcase is not in stock. 얘가 답이겠죠. 그죠? 책장이 재고로 없습니다.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으면 누구나 푸는 거예요. 토익 모르는 사람도 일단 앉아서 시험 보라 그러면 다 풀겠어요. 맞죠? 인정? 인정.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고자 하는 게 토익이 아니에요. 문제 이렇게 내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 누구나 만점받게 생겼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한두 개 정도 아주 쉬운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맞추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말을 바꾼다고요.
자, 우리말도 말을 바꿔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친구랑 신당동 가서 떡볶이 먹었거든요. 그럼 제가 나 떡볶이 먹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야, 나 떡볶이 흡입했잖아. 완전. 또는 나 떡볶이로 때웠어.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떡볶이 때렸다.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 어떤 뜻이에요? 떡볶이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좀 있어 보이게 토익을 문제를 우리나라 말로 낸다면 떡볶이 흡입했다, 때웠다, 때렸다 이 정도는 동의어고요. 그러면 퉁치는 답 상위어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분식을 섭취했다. 이렇게 있어 보이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빙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때그때 고르려고 한다면 절대 골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봤던 그 문제가 The bookcase you ordered is not in stock. 같은 표현이 나왔다는 건 문제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나와봤자 한 개예요. 무구나 맞힐 것이고 살짝 난이도를 바꿔서 한 700점대로 맞춰볼까요? Furniture is not in stock. 이 정도 나옵니다. bookcase를 furniture로 바꿔주죠.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800점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An item isn't available.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니 bookcase와 furniture 모두가 아이템이 될 수 있겠고 not in stock 이라고 하는 것이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이 아셔야겠어요. 이게 바로 파트 3, 4 반드시 해야 할 딱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문제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 아,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답 좀 주세요. 갑니다. 자, 문제점 풀어주시는 겁니다. Number 1. 집중. Nadia, the fax machine doesn't seem to be working properly. The paper keeps getting jammed. 괜찮죠? 자, 바로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는 답이 뭐겠습니까? The fax machine doesn't seem to be working properly. A번 고르신 거 맞죠? Fax machine stop working. 맞습니다. 고장난. 자, 그런데 약간 안 들렸다 하는 다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Problem 물어보고요. 자, fax machine doesn't seem to be working. 같은 말 골라보세요. 그렇죠. doesn't seem to be working. 고장난. 그리고 fax machine 같은 단어 썼습니다. 답은 데이빗.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난이도 800 이상으로 맞춰볼까요? 답은 어떻게 나온다? A man has a device issue.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두셔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장난 걸 또 토익이 엄청 좋아하는데 고장났다라는 말을 바꾸어 하면 not working, out of order, defective, malfunctioning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퉁치는 답 상위어로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야 한다? problem, issue, 그리고 technical difficulty 여기까지 나와야 해요. 자, 그렇다면 갑자기 이제 제 강의가 하나가 튀어나왔네요. 다시 말하면 쌤 저는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토익이 완전 처음이시기 때문에 토익 준비운동, 토익의 문제들과 조금 익숙해지는 썸 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강좌 왕초보 500돌파로 시작해주세요. 쌤 저는 not working, out of order, defective, malfunctioning 요 정도도 잘 모르는 중인데 그럼 요 정도를 아시려면요. 제 강좌 중에는 짜잔! 토린이 전용 1:1 LC 과외 이 강좌가 여러분에게 맞으실 것 같아요. 쌤 저는요. not working, malfunctioning, defective 이 정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고득점으로 올라가자고요.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problem, issue, technical difficulty까지 정리해드리는 답이 되는 표현만 익히자 750 돌파 강좌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파트 3, 4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안 들려서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퉁치는 답을 모아서 정리를 하면 보기에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 답을 고르는 뭐지 이건가 저건가 눈을 막 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버퍼링하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타이밍까지 빨라지죠. 그렇다면 점수는 급상승.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은 문제 읽을 시간이 없어요. 보기가 길면 잘 모르겠어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신다고요. 자, 이제부터 파트 3, 4는 퉁치는 답 정리. 누구랑? 바로 저 제이드김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트 3, 4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쌤 저는요. 파트 2
인데요. 문제가 이러시면 요즘은 또 파트 2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점수 확 올리고자 하신다면 유튜브에 제이드김 TV에서요. 파트 2 딱 이것만 해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다른 영상 또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